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혼조세, 와리가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조정이 나오는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조정받지 않고 상승할 것인가? 그렇지만은 결국 상승은 또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다리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것은 이더리움이 꿈틀꿈틀 왕꿈틀이 이더리움이 발동이 걸릴랑 말랑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을 비롯한 이 전체 코인 시장이 탄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다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11월도 어느샌가 중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올해 마지막 연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이 미팅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85.9%가 된다라고 페드워치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떨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저도 동결을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에서 미국 내 고객들에게 이 선물 거래를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 중에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마진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할 사람들은 선물 거래, 마진 거래 하고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거래가 개방이 된다. 그러면은 집으로 초대하는 카지노, 도박판이 벌어지게 되겠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 해서는 오늘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었던 트윗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의 CEO의 트윗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드레스 리허설을 거치고 이제 메인 이벤트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 뭔 말입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GBTC를 통해서 현물 ETF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메인 이벤트, 현물 ETF를 출시할 준비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조만간에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다 라면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조만간이 언제가 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11월 17일 현물 ETF 승인 관련해가지고 발표가 한 차례 있을 예정이지만은 개인적으로 17일에 승인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여전히 나는 비트코인이 내년 1월 정도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별도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달까지 준비하는 데 기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근데 기다리는 시간은 문제가 안 되죠. 승인만 됐다 치면은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노리고 많은 자금들이 몰려들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되면서 잠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다시 더욱더 높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또 안타까운 사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존버자. 지난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에 약 11년 동안 장투하고 있었던 투자자 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갑이 해킹에 노출돼가지고 25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빡쳐가지고 해커를 잡는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비트코인 23개를 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덧붙이기를 2012년도에는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이 출시되지 않았었으며 12개에서 24개 단어로 구성된 시드 문구 보안 시스템도 등장하기 전이었었다. 그래서 나는 투자자들에게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인 즉슨 본인은 하드웨어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하지 않아가지고 해킹을 당했다라는 뜻일까요? 자, 어찌됐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웨어 지갑을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쇼핑몰이라든지 제3자를 통해서 하드웨어 지갑 구매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주문을 하셔가지고 물건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드웨어 지갑도 100% 안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찾아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디센트를 사용하실 분들은 제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고요.
지금 알고랜드 200개 주기 행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웨어 지갑을 사시게 되면은, 그리고 뭐 웹 지갑도 마찬가지지만은 시드 문구가 있죠. 그 문구를 절대로 남에게 알려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영상 마지막에 보통 이런 사건을 포함시키곤 하는데요. 하드웨어 지갑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한 여성이 전 동거인의 암호화폐 지갑을 털다가 걸려가지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암호화폐 투자자였었던 남자친구의 암호화폐 17억 원어치를 훔쳤었던 것인데요. 어떻게 했었느냐? 기사에 보시면은 자기 컴퓨터로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서 남자친구의 암호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에 돈을 훔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슈퍼 해커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지갑을 어떻게 복구했을까요? 시드 문구겠죠. 시드 문구 몰래 훔쳐가지고 들고 있다가 무려 17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간이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자산 17억 원을 절도를 했습니다. 하려다 그친 것도 아니고 절도를 했는데 처벌은 뭡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죠. 와, 이거 정말 너무합니다. 범죄 안 저지르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살 수나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애지간하면 하드웨어 지갑이 좋지만은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시드 문구 보관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를 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입니다.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도 공급 압박 속 뭡니까? 반감기를 앞에 두고 10억 달러 이상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었다. 2022년도 11월 이후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가량 증가를 한 상황. 코인시어스는 밝히기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은 지난주 2억 9,300만 달러 유입을 기록했으며 이 7주간의 유입을 통해서 10억 달러 선을 넘어간 연간 유입액은 11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세 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매수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거래량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역시나 전 세계의 관심은 비트코인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한편 장투자들은 부지런히 비트코인을 자신의 지갑들로 옮기고 있는데 글래스노드 측에서는 밝히기를 다음 블록 보상 반감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보관을 위해 옮겨지는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량의 2.4배를 앞질러버리고 있다. 즉 지금 반감기 전인데 벌써부터 채굴되는 물량보다 지갑으로 옮겨지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자, 부디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비트코인의 공급 충격 한번 발생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전문 인큐베이터 회사인 온라인 블록체인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최근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가격 움직임이 지난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2만 달러 돌파 직전과 유사하다. 프랙탈을 대비해 봤을 때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슈퍼 떡상하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남겼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데 단기적으로는 어떨까? 아직까지 범위 움직임을 전혀 벗어날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 꽃게춤을 화려하게 때려주고 있는데 자, 지금 위에 저항, 아래 지지 어느 한쪽으로도 가지 않고 있는 팽팽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여전히 나는 다음 상승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비트코인 상에서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본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고 32,00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본인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도 그동안 많이 사서 들고 있었는데 앞으로 1주에서 2주 내에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과매수가 됐기 때문에 본인은 정리를 하고 수익금이 1억 원이 좀 넘는다라고 하는데 체인링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바로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도 잠깐 보자면은 2시간 전에 고래가 바이낸스에서 120만 달러 상당의 체인링크를 사서 출금을 시켰다라는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으며 분석가마다 체인링크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5달러에 사서 15달러에서 팔고 나오면 잘 나온 것이다. 지금은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잭기스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외에 다른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아니지 조정 주면은 그거
주워 담아가지고 들고 있다가 더 높은 곳에서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석가들도 여럿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역시 비트코인이겠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자금들을 끌어모으면서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기존의 알트코인들도 더 높은 곳까지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지금 알트코인들도 세게 얻어 터질 수가 있겠다. 자, 그렇지만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지지선이 무너질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알트로 흘러내려갈 수 있다라면은 더욱더 즐거운 알트장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지금 저항 뚫고 올라갈랑 말랑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꼼지락꼼지락 되고 있는데 이거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알트코인들 더욱더 강력한 기세를 이어받을 수가 있겠는데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솔라나에 관련해가지고 정확한 예측을 짚어냈었던 나울파리 형님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을 넘어서 이제는 봄 단계, 겨울을 넘어서 봄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해버리게 될 것이다. 자, 솔라나에 이어서 또 다른 그의 예측, 이번에도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벤자민 코인 분석가는 아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은 뒤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과연 누구 말이 맞게 될까요? 자, 지금 도미넌스는 일단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 자, 한편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많이 먹었는지 수렴을 상승 돌파하지 못하고 쏟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쉬었다가 가야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어서는 이번 주에 물량이 풀리게 될 코인들 목록이 있어가지고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에입, 사이버, 플로우, 로즈, 원인치 등등의 물량들이 언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물량의 크기와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체인링크나 솔라나 같은 경우 물량이 계속해서 풀렸는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 받아 먹으면서 가격을 올리기도 했었죠. 자, 그것이 상승장의 힘이다.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물량이 던져지기 전에 원숭이 코인 지금 물량 풀리기 전인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해당 자리를 잘 사수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큰 폭의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루나에 관련된 소식도 있었는데요. 자, 테라폼 랩스가 크로스체인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 업체인 펄서 파이낸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CEO 도건의 후계자는 밝히기를 테라폼 랩스는 개발을 멈춘 적이 없었다. 이제는 도건이 사라지고 난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건이 비트코인 죄다 들고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테라폼 랩스. 다시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도 저희 채널의 일당 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함께 열심히 살아남고 있는 토마토 채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